안녕하세요. 초등엄마TV의 짜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들 독서 교육 중요하니까 책 많이 읽어주십니다. 너무 좋죠. 하루에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듯이 또 늘 먹인다라는 마음으로 책 읽어주시고 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시고 책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 활동들에 대한 몇 가지 팁, 아이디어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나누어서요, 책을 읽기 전, 책을 그리고 읽는 중, 책을 그리고 읽고 난 후, 그러니까 전, 중, 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독서 전에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좀 유발하고 또 배경 지식도 좀 쌓아주고, 그리고 책을 읽는 중에 조금 더 흥미진진한 요소들을 넣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 독서 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그렇죠, 표지죠. 표지를 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표지의 한 그림만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친구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아? 어딜까?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등등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책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계속해서 자극시켜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 보다 더 재미있게 몰입해서 아이가 스토리 라인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지를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제목을 읽어주면서 제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 책의 어떤 분위기, 예상되는 결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만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같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엄마, 아빠들이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는데요. 키워드를 한번 쭉 써봅니다. 그러니까 10개 정도 키워드를 그냥 특별한 양식 없어요. 포스트잇에다가 한 장에 한 단어씩을 씁니다. 한 10개? 한 5개도 좋아요. 그래서 한 5개에서 10개 사이에 포스트잇을 가지고 한 장에 한 단어씩 쭉 씁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보여줍니다. 이 포스트잇 중에서 예를 들어 7장이라고 봅시다. 5장은 이 책에 등장하는 단어이고 2장은 없는 단어야. 뭐가 이 책에 나올 것 같지 않은 단어니까 2장만 한번 골라볼까? 그러면 엄마 아빠는 7장의 카드를 준비했을 때 5장은 책에서 어때요? 나오는 단어들을 선택을 한 것이고 2장은 나오지 않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는 고민을 하겠죠. 단어와 단어 사이에 관계들을 또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두 장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2장 안 나올 것 같은 단어를 두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좀 보다 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안 나올 것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7장 중에 2장을 아이가 골랐어요. 그러면 이 5장 카드를 가지고 뭔가 생각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5장의 카드로 생각한 이야기가 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꽤 괜찮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아이가 생각했던 나올 것 같은 단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한 단어들 가운데서 안 나올 것 같은 단어, 그렇죠? 그래서 지우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지우개 브레인스토밍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좀 반대입니다. 빈 포스트잇을 가지고 5장을 아이에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책의 표지와 제목을 보고 나올 것 같은 단어를 예상해서 5장을 써보자. 단, 제목에 나오는 단어와 표지에 나오는 그림에 등장하는 것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곰돌이라는 책이라고 했을 때 곰이 등장할 것 같다 라고 쓰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을 한번 쓰고 또 책을 읽으면서 과연 예상했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때요? 아직 글을 못 쓰잖아요. 그리고 아직 글을 못 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엄마가, 아빠가 말로 해주고 아이가 얘기한 것을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이야기한 것을 그냥 써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말한 걸 엄마가 저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 그리고 저 글자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확인.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쓱 써놓은 것도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아이가 선택한 것을 앞에다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글자에 대한 노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 지우는 찬스는 지우개 브레인스토밍이고 빈 종이를 주고 쓰게 하는 건 뭐예요? 예,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초등 고학년쯤 되면요, 조금 이런 활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짧은 글짓기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키워드 5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5장을 포스트잇 한 장씩 쓰겠죠. 이 5장을 가지고 아이한테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림책 작가도, 이 동화책 작가도 책에 등장하는 이 5개의 키워드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만들어냈어. 너도 이 5개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만든 이야기와 또 작가가 만든 이야기를 어때요? 비교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자신의 것과 비교하면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짧은 키워드를 가지고 쓰기 활동이 조금 부담된다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전개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기 전에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읽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읽기 전의 활동들은 한 책을 두고 전부 다 하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 중에서 하나 정도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10권을 읽는다면 그 중에서 한 번 또는 2번 정도. 아이가 스토리라인이 이미 너무 궁금한데 자꾸 이런 활동을 끌고 가는 것도 사실은 역효과예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흥미 없어 하는 것 같고 책을 약간 큰 즐거움 없이 읽는 것 같다 했을 때 약간 이벤트성 개념으로 이러한 활동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은 배경 또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좀 다뤄보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가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그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읽어줘도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가 읽는 겁니다.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아이가 책을 읽고 엄마, 아빠가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재미있는 놀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라면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만 가지고 이야기를 아이가 창작하게 하는 것도 꽤 괜찮은 재미가 있어요. 그림을 가지고 아이가 상상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엄마 아빠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재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한 문장씩 또는 한 페이지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꼭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도 돼요.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한 페이지 읽고 묵독으로 말이죠. 소리 없이 읽고 또 한 페이지 읽고 그러면서 같이 소리 없이 읽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스마트폰의 녹음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나중에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거나 또는 캠핑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오디오 북처럼 틀어놓는 그런 거를 아이와 엄마 아빠가 같이 녹음한 내용을 틀어서 같이 한번 또 들어보는 것도 무척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게 된다면 스마트폰으로 녹음기 기능을 가지고 읽는 것을 녹음해서 나중에 또 추후에 한번 들어보는 그런 것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읽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서요, 어떻게 보면 혼자 하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읽기 전에 이런 활동들 있죠. 브레인스토밍, 지우개 브레인스토밍, 표지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 또 짧은 글 짓기, 이야기 한번 예상해보는 것, 이런 등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책이 재미있어지고 뭔가 게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든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시켜주는 게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주면서 독서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초등 엄빠TV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좋은 영상 계속해서 알차게 압축해서 고농도 엑기스만 보내드리니까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올라오는 영상들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